안녕하십니까, 이실장입니다. 오늘 이제 비교할 글러브는 일본판 롤링스랑 이제 미국판 롤링스, 같은 롤링스인데 종류가 되게 많죠. 헷갈리실 거예요. 금액대도 좀 다르고. 기준은 우리가 미국 이제 내수용 롤링스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김재현 선수 모델, 이제 한국 선수 어센틱으로 나온 거고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내수형 이제 롤링스랑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두 개 프리퍼드라는 제품이 두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스타디움 샵에서 던지기로 나왔던 물건, 요거랑 요거 웨아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나중에 제품 라인업을 보니까 뭐 이치로 앱도 있고 한데, 같은 프리퍼드예요. 근데 얘는 품번이 GKW로 들어가고 얘는 GK로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 헷갈리실 거예요. 대체 이게 뭔 차이가 있을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걸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같은 HF끼리 비교를 할게요. 자, 얘는 김재환 선수 모델이에요. 근데 사이즈가 13인치예요. 미제에서 13인치, 정말 큰 거예요. 예, 제일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러브, 이제 미제 외야 글러브를 쓰실 때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무게, 그놈의 무게, 무겁다 무겁다 그러세요. 자, 얘 무게가 한 680 정도 나와요. 그리고 얘는 660 정도 나와요. 그렇다면 제 거 이것도 뭐 금우랩이 아닌 이제 쌍십자랩이긴 하지만 웹이 약간 다르겠죠. 가죽이 어느 게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얘 반달이 있기 때문에 웹 무게가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많이 가죽이 들어간 웹으로 비교했을 때 얘가 620g 나와요. 우와, 브리퍼드가 제일 무겁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이즈가 달라요. 예, 얘가 훨씬 커요. 얘는 가장 표준 우리가 말하는 이 미즈노 프로에서 16의 N으로 나올 거예요. 얘가 12.75 제품이에요. 얘는 미제에서 13인치. 그리고 얘는 일본판에서 13인치. 사이즈를 보면 딱 비교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얘가 더 커요. 예. 고의 높이도 얘랑 비슷하고 둘 다 마타가 있는 모델인데, 확실히 길이를 봤을 때는 얘가 좀 더 커요. 네. 깊이는 얘가 좀 더 깊네요. 근데 얘는 이제 뭐 그 제품 판매 영상 그 내용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더블팜이에요.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때 40g 차이예요. 40g이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공 한 개 무게가 몇 g인지 아시죠? 145g인가? 그 정도 나올 거예요. 150g 안짝이에요. 공 3분의 1 무게예요. 그걸 더 쉽게 설명하면 손모가 대한 중간짜리 요거 하나 무게 정도가 35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들고 뛰면서 3, 40g 차이를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무겁다 얘기를 하시냐라는 부분이 특히 외야 글러브나 일루 글러브에서 많은 게 바로 무게중심 때문이에요. 글러브를 이렇게 잡고 들어보면 무게감 차이를 잘 못 느껴요. 사람이 손이 얼마나 민감하다고 15g, 20g 볼펜 하나 차이를 손으로 이거는 와 이건 무겁고 이건 가볍다. 아니에요. 무게 차이 거의 안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가 끝에 몰아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211로. 즉 무게중심이 가운데가 아닌 이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겁다라고 느껴지시는데, 특히나 오래 쓴 글러브 같은 경우 여기 와서 우리 엘리트 선수한테 물어요. 자기 글러브 무겁대요. 그래서 새 글러브 비슷한 걸로 줘요. 들어봐. 이게 무거워 이게 무거워. 자기게 무겁대. 나는 아닌데 이게 무거운데요. 쓰던 글러브. 두 개를 무게를 저울로 재줘요. 그럼 얘가 더 무거울 경우가 있어요. 왜? 새 거니까. 새 거니까 낭창거리지 않아서 가볍게 느끼는 거고요. 오래 써서 낭창거리면 더 무겁게 느껴져요. 착각하는 거죠. 많이 낚였어요. 저한테 하다케와 미트 아빠가 사줬는데 기성품 사서 무거워요. 막 다른 거 비교해주고 뭐 비교해주고 자기는 무겁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무게를 보면 40g 이상 가벼운 경우도 많았어요. 네, 기분 탓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이즈 자체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얘가 더 큰 사이즈예요. 같은 13인치임에도 불구하고 느낌적인 느낌 뭐가 크냐? 바닥 폭의 팜 사이즈가 넓어요. 그럼 고를 비교를 해보자고. 물론 얘는 가공을 한 거지만 고를 봤을 때는 얘가 마타가 있어서 살짝 더 올라오긴 했어요. 그리고 밸런스 자체가 어때요? 많이 다르죠. 즉 지면에서 내 손가락 수평을 놨을 때 보면,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일본 스타일로 제작이 된 글러브예요. 일단 얘는 조금 이따 비교해드리고, 그래서 프리퍼드 어센틱 모델 중에서 이 13인치 사이즈가 제일 클 거예요. 사회인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12.75 정도만 추천해 드려요. 그게 이제 1799도 기본 12.75잖아요. 아무래도 손이 크고 체격이 크신 분들은 13인치까지 가셔도 돼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젓가락질하고 하면 애들한테 어른 젓가락질하면 잘 유기적으로 쓸 수 없어요. 맞잖아요. 나한테 맞는 길이의 젓가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저 외부에서 구매해서 가공하셨는데 제가 2분 정도를 추천하셔가지고 이걸로 사기로 하셨어요. 한 명은 이제 올해 대학교 진학하는 선수, 한 명은 정말 손이 큰 사회인분,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껴보면 손이 되게 타이트하고, 그러니까 이만큼 빠지는 거죠. 실제로 꼈을 때 무게감 그렇게 무겁지 않다고 느껴져요. 왜냐? 얘는 싱글팜에다가 내피도 한 겹짜리. 그리고 내피 동피. 제 전에 이 어센틱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국 선수 어센틱은 내피 동체 동피 가죽으로 만들어서 일반적인 뭐 미즈노 오더라든가 일제 그 오더 제품 퀄러티랑 비슷하게 그냥 기성품이랑 비슷하게 내피가 한 겹이. 그래서 가벼워요. 그리고 마타가 없긴 하지만 포켓도 충분히 깊고요. 대신에 팜 사이즈가 넓어요. 길이도 길고. 그래서 손이 작으신 분이 211로 이걸 끼실 때 팜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오므리는 식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게 많이 울 거예요. 많은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미제 외야 글러브 사셨다가 이 내피 안쪽이 우는 경우, 내피 안쪽이 막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울어 있어요. 왜? 꽉 쥐는 습관에서 가죽을 이렇게 쥐어 당기니까 이렇게 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피가. 그리고 바닥도 막 울고. 배가 나온 글러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글러브의 대부분이 배가 나왔습니다라고 표현할 때 배가 많이 나왔다는 글러브는 그만큼 포구면에서 공의 회전을 못 멈춰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야 글러브 롤링스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새끼꼬리를 바싹 당겨서 소지부 2본입 방식으로 착수를 권하지만, 즉 1, 2, 3, 4, 5에서 외야 글러브 착수법 영상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올린 거. 실제로 캐치볼을 하시거나 글러브를 매만질 땐 2, 3, 4, 5하고 검지 빼고, 즉 이런 식으로 새끼꼬리를 무시하고 낀 다음에 내가 매만져줘서 글러브를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하지만 역시 제 손에도 커요. 네. 그래서 얘는 최소한 팜 사이즈가 라지 이상 되시는 분들, 팜 사이즈예요. 여기 관절까지, 글러브 관절, 이건 인체 신비에 나온 얘기예요. 그 폭이 좀 넓으신 분들이 쓰기에는 좀 괜찮은 글러브고요. 글러브가 크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심리적 안정감도 있고, 만약에 안정적으로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다면, 그렇죠, 정면으로 잡는 기분이 이거지만 편안하게 잡을 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도 잡잖아요. 그럴 때, 아니면 땅볼을 진짜 대시에 칠 때 크니까 들어갈 확률이 높겠지만 그만큼 돌아서 빠질 확률도 높다라는 거. 외야 글러브가 크고 깊으면 잘 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말로 기다려서 잡는 공이 아닌 이동해서 잡을 경우에는 되려 물어주는 타이밍이 늦으면 튕겨나가서 어딘가에 걸려있는, 그럼 이 정도만 돼도 어떻게 바닥이 울게 되는 거죠. 큰 글러브를 쓸 때 이제 예전에 모프라고 선수는 막 미즈노에다 20mm 업하고 써서 그랬어. 그거 원래 오도 안 되거든요. 선수 지금용은 20mm 업해요. 외야수인데 수비 못하는 선수 있었어요. 말은 못하겠어요. 몇 명 있어요. 미즈노 담당한테 들었는데 그거 20mm 업이래요. 불법이에요 사실은 20mm 업이면. 근데도 만들어줬어요. 왜? 큰 거가 좀 자기들이 잘 잡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전제는 그 정도 사이즈를 썼던 선수들은 빠르고 날쌘 외야수가 아니라 좀 거포에 타격을 잘하는 외야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비가 불안한 선수들은 좀 깊고 큰 걸 쓰겠죠. 왜? 담는 게 중요하니까. 하지만 사회인분들은 그 정도 손 크기가 된다면 이렇게 13인치, 사실 어찌 보면 제일 크고 깊은 글러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이런 글러브를 선택하는데 13인치 사이즈 큰 것들, 키운 것들 보면 되게 13인치에서 더 키운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얘는 무게 밸런스가 참 괜찮은 글러브예요. 13인치에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무게 나온다는 건 정말 가볍게 나온 거예요. 얘랑 무려 20g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글러브에 비해서. 자,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라면 선택의 픽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기존에 롤링스 12.75를 썼는데 좀 작다 느끼셨다, 손이 크시다,
그런 분들 이 제품 괜찮다고 저는 추천하고 몇 개 안 남았더라고요. 예. 자, 요 제품은 그럼 뭘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마타가 들어가 있죠. 자, 일본 스펙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같은 롤링스 공장에서 제작이 됐어요. 똑같이 필리핀에서. 하지만 얘는 일본 내수용 스펙으로 나왔다는 거죠. 일본 선수와 미국 선수의 차이는 뭐죠? 손 크기를 봤을 때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지금 뭐죠? 팜 사이즈가 좁아요. 그래서 얘가 바닥 폭이 좁다. 깊이는 어떨까요? 지금 얘는 사실 역방향으로 내려와 있어요. 뭐 역방향에 대한 설명을 뭐 포구 지점을 더 소집으로 낮춘다 그러는데 뭐 그걸 떠나서 이 글러브는 저는 아마 순방향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 올라가는 게 조금 약해요. 즉 공을 오므려서 담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잡을 때, 즉 제가 잡을 때 받을 때 두 가지 슛바운드 설명드렸잖아요. 얘는 달려가면 잡을 때 보면 확실히 올라가지 않고 엄지 각도가 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항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움직임에 있어서는 얘가 충분히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내려와 있는 글러브거든요. 제가 내려온다라는 게 뭐죠? 이 검지손가락이 여기가 돌아가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외곽 검지의 경계를 봤을 때 손가락들이 일자로 뻗어 있을 때 이 밸런스를 보라는 거죠. 충분히 내려와 있어요. 엄지 각도가 약간 더 아래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럼 얘는 반대적인 경우 올렸을 때의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저는 얘는 순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본 스펙이랑 비슷해요. 처음부터 새끼를 넣어보시면 새끼 고리가 되게 작게 나와 있어요. 아예 공간이. 얘네들은 그렇진 않거든요. 얘는 아예 처음부터 소지부 2번 입방식 잘 모르시면 앞에 외곽을 넣은 영상에서 착수법 보시면 돼요. 소지부 2번 입방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손바닥도 아래도 좁죠. 힌지부터 이 부분이. 이런 글러브를 굳이 엄지를 눌러서 쓰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공을 잡을 때 캐치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잡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역방향의 외야 글러브 가이드라인을 만드신 분들이 여기 꺾고 딱 하신 분들 되게 부드럽네. 왜? 입수부 풀러놨어요. 이거 손님 상담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입수부 안 풀는 걸로 보자고요. 자, 똑같이 넣고 적을게요. 안 움직여요. 그럼 얘를 오므리려고 들면 전에 말씀드렸죠. 빠져요. 하지만 얘를 111로 즉 착수하고 약간 올려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잡는다면 얘는 이제 물리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내리면 내릴수록 잡는 폭이 힘이 빠진다라는 거. 그래서 네 칸으로 오므려 잡다 보면 여기가 꺾여요. 이런 식으로 되죠.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러브가 자꾸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지는 아래쪽에 넣고 받쳐놓고 아래쪽 가락에 있으면 제가 받쳐놨죠? 써져요? 안 써져요? 저는 분명 엄지 쓰고 있어요. 양손 같이. 그럼 받쳐놓은 상태에서 뭐다? 이 네 개를 쓴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잡고 잡는다. 잡는 게 돼야 그 다음에 담는 건 쉬워요. 잡는 거 담는 거 두 개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담는 거 위주로 가다 보니 잡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달려가면서 공을 잡는다? 그거 담으면 다 세요. 잡아야죠. 담는다라는 건 뜬 공을 안정적으로 포구할 때 이럴 때 다 담는 거지 잡는 건 잡아주셔야 돼요. 특히 땅볼을 칠 때나 빠지는 거를 잡을 때는 공을 진짜 표현 그대로 잡는다. 즉 뭐죠? 윗벽 아랫벽에 공의 회전을 멈춰주게끔 물어주는 느낌, 그 느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넓고 바닥도 넓고 다음에 팜 사이즈도 이 정도면 물론 김지한 선수 모델보다 좁지만 마타가 있는 상태에서 외야 글러브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공보다 훨씬 커요. 제가 예전에 넓다 좁다 개념 인체 신비를 말씀드렸지만 내야 글러브가 평균 20%에서 이 정도 벌어있다면 외야 글러브는 25% 30% 점점 넓어진다 그랬죠. 근데 넓으면 못 무니까 어떻게 각도가 이렇게 된다 그랬고 평균 20%에서 벌어져 있는데 더 얕은 거는 뭐예요? 15% 10% 줄어든다 그랬죠. 공이 5cm면 평균 6cm예요. 내야 같이 얕은 것들은 5.5cm 까지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공보다 진짜 살짝 크게. 그럴 때는 좁으면 들어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더 벌어지는 거예요. 더 낑가지게. 외야는 바닥이 더 넓어졌죠. 그러니까 벌어지면 늦게 무니까 더 각도가 이렇게 나와서 무는 거고요. 물었을 때 글러브 끝의 각도가 얕은 거는 이렇게 된다면 보통 기한 이 정도 된다면 외야는 이 정도 되겠죠. 하지만 끝이 만나지는 않는다라는 거. 왜? 공이 들어가서 잡으면 안 만나요. 제가 글러브를 이렇게 끼고 안 끼고 잡아볼게요. 이게 다예요. 잡아 놔. 근데 사람의 심리는 글러브를 딱 끼자마자 뭘 하려고 그러냐? 네.
이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또 한 가지 더 팁이 있다면 이게 만들어진 퀄리티가 일본 내수용의 다음에 이 가죽은 뭐라 그랬죠? 캐나디안 킵이에요. 프리퍼드 제품이 킵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건 못 믿겠어요. 뭐 써있긴 킵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그 일제의 킵 그런 개념이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통상적으로 입으로 달고 다니는 킵은 더치 킵이라든가 뭐 노스 킵이라든가 프렉시 킵이라든가 했을 때 프리퍼드 쪽은 글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얘는 캐나디안 킵이라 그랬어요. 즉 북유럽이죠. 노스 아메리카겠죠. 캐나다에 뭐 캐나다산 킵이라 그러는데 일단은 송아지 가죽을 먹는 나라에서 송아지 가죽이 나왔겠죠. 원피가. 예, 그래서 뭐 만들었겠지만 생장이 그렇게 소가 많이 컸을 때 잡아먹지 않는 나라에서 나온 소가죽이겠지만 가죽 물성을 봤을 때 확실히 얘가 단단해요. 단단함과 부드러운 가죽을 차이를 느끼시려면요.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을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엄지 손등 같은 데 있죠. 이게 약간 부풀어 올라와 있는데 가죽 한 겹으로 되는 거 아니면 새끼 이런 데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접을 수 있는데 이런 뼈대 있는 거 말고요. 뼈대 있으면 또 잘 못 느끼니까 뼈대 없는 부분 이런 식으로 손등 이런 데 가죽들을 만져보세요. 그리고 이 가죽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나중에 야구 매장 가셔서 글러브 가죽 보실 때는 이렇게 손등 가죽 같은 거 이렇게 물론 배면 가죽을 제일 약한 부분을 쓰긴 하는데 보시고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런 데들 만져보시고 접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는 거죠. 이런 부분. 아 그러면은 가죽 표면 질감이나 단단함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쪽 부분으로 이 날개 부분으로 엄지 새끼 꼬리로도 만지기도 해요. 그럼 확실히 차이가 날 거예요. 이 단단함의 텐션이.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엄지 새끼 꼬리도 그렇게 강한 부위에 즉 등 쪽에 가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글러브 본체 가죽에서 이런 데들을 만져서 손가락 등 같은 거 있죠. 새끼 윗부분이나 엄지 위쪽, 요 웹 옆에 요런 데를 한번 만져보시면 아 물성이 확실히 얘가 딱딱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더블 팜이 들어가서 힘줘서 뭐 바닥이 두꺼워서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래서 얘는 단단하게 만든 제품이에요. 그럼 이 제품의 메리트는 뭘까요? 패턴, 뭐 일본 스타일 그래서 팜 사이즈가 좀 좁은 사람들 즉 손 사이즈 배튼 장갑이 스몰에서 미디움 아니면 라지까지도 가능하신 얘는 라지 엑스라지 그런 패턴이라는 걸 떠나서 글러브로만 봤을 때 뭐냐 얘는 배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콤비 배색으로 즉 샤보더를 때 제가 말씀드렸죠. 가죽 한 색을 메인으로 하고 나머지를 서브 색깔로 넣으면 한쪽 가죽이 로스가 많아지니까 보통 두 가지 가죽을 선별해서 믹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반반 반절반절 그렇죠. 원래대로 만들었으면 이 검엉이 이쪽으로 하고 빨강이 이쪽으로 하면 아니 그렇죠. 아니면 이 글러브에서 이 까만색 부분을 빨간 가죽이 들어갔으면 그냥 올빨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몇 개 떼서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 몇 개 떼서 옮긴 거예요. 서로 교차하게 배색을. 그래서 물량을 뭐 검정 가죽 150개 빨간 가죽 150개라면 섞으면 종류가 가짓수가 더 늘어나잖아요. 배색들이. 네. 그렇게 해서 믹스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품은 절대 일본에서 판매될 수 없는 제품이에요. 팔 수는 있죠. 사지 않는 제품이에요. 왜냐? 경식 글러브의 이런 고가 라인들은 일본에서는 쓰는 타겟이 고등학생이라 그랬죠. 그리고 사회인 야구에서도 거의 실업팀 수준의 독립리그 수준의 사회인 야구 일부라고 불리는 하드볼을 쓰는 그런 야구를 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알록달록한 건 별로 선택을 안 해요. 그리고 가격이 또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오더라고 보시면 돼요. 단색이 아닌 제품들은 경식 제품들 일본에서 거의 안 팔린다고 보시면 돼요. 왜? 대부분이 연식야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의 대체제인 얘보다 좀 더 저렴하고 세일 나오는 단색의 고등학생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알록달록한 걸 쓰진 않아요. 네. 일본에서 경식 오더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도 단색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좀 알록달록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고등학교 선수 애들도 쓸 수 있는 제품이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선수 일본 고등학생들은 못 쓰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배색 때문에. 그래서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배색에 들어갔다라는 메리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신다라는 거. 만약 이 제품이 너무 많이 마음에 들어서 일본에서 똑같은 걸 사고 싶다. 같은 사이즈 같은 패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배색은 절대 없다라는 거. 왜? 빨간색은 고등학교 야구에서 못 쓰고 콤비 배색도 못 쓴다라는 거. 가죽 콤비. 네.
끈피는 똑같이 테네시 끈피를 썼어요. 하지만 얘는 제가 좋아하는 갈색 테네시 끈피를 끈도 쫀득쫀득하고 내구성도 좋은 끈피를 썼다라는 거. 그래서 손이 물론 두손 팬이신데 김지환 선수를 좋아해서 이거 산다면 말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권장하는 손 크기에 대한 사이즈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키가 정말 배팅 장갑을 너무 크게 쓰지 않으시는 분들, 팜 사이즈가 크지 않으시는 분들은 요 라인업도 얘만큼 괜찮은 라인업이라는 거. 그리고 정가 자체도 얘가 훨씬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 제품도 캐나디안 킵 제품을 써보시고 싶으시면 선택하시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네. 두 개의 차이는 확실히 아시겠죠? 마타가 있다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분에서도 재밌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한번 관통을 한다, 한번 X자로 끼고 관통을 했죠. 왜냐? 마타가 있으니까 공간을 두려고 좀 만든 거예요, 얘네들이. 요 부분을. 근데 여기도 끈이 관통돼 있죠. 뭐랑 비슷하죠? 요런 거랑 비슷해요. 즉 미즈노나 제트 같은 거 보면 마타 쪽에 끈이 한번 돌아가서 나가죠. 얘도 마찬가지고 마타 쪽에 끈이 한번 돌아가서 나가죠. 일본 글러브들이 대부분 마타가 있는 글러브들 제트고 미즈노인데 다 이렇게 들어요. 전에 구보타 SPH가 외야 글러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 십자입인데 그것도 보면 마타 사이에 요게 들어가요. 요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이제 외야 글러브를 좀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기도 한데 문제는 이게 오래 쓰면 이게 힘을 받다 보면 이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볼집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에다 놓고 공 돌게 막 그리고 막 낮추는 이렇게 길을 들이면 이게 밀리다 보면 여기가 벌어진다 그랬죠. 그럼 마타 부분이 넓기 때문에 벌어지다 보면 여기에 힘을 받다 보면 찢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AS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관통 방식으로 하면 그런 부하를 방지할 수 있죠. 왜? 얘는 힘이 걸리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부분이 막 찢어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다 구멍 뚫고 나머지 구멍 뚫어서 관통하는 식으로 끈을 이걸 없애버린 다음에 관통끈 하나 넣어드린 경우도 있었어요. 더 안 찢어지게 하려고. 네. 그렇게 튜닝도 했었는데 얘네들 일본 애들은 이쪽 일본 스태프들은 그걸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방식으로 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게 롤링스도 이렇게 관통끈이 들어가요. 왜일까요? 글러브가 손가락이 길어지면 강한 타고 했을 때 손가락 사이에 끼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특히 외야에서. 그게 주로 어디냐? 검지중지 사이에요. 마타가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관통끈을 넣어주는 거죠. 추신수 모델 보면 검지랑 중지만 관통끈을 넣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 공이 검지랑 중지 사이에 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낀 끈인데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걸 꽉 잡아당겨서 쪼여버리면 안 돼요. 그럼 이 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완충력이 좀 떨어져요. 손가락 조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좀 튕겨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조이지 말라는 개념과 똑같이 중간끈도 바싹 잡아당기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본 스타일의 글러브 마타가 있는 이런 글러브들이에요. 사이즈를 봤을 때 보면 네, 확실히 제트 거고요. 보면 이 롤링스 재팬 모델이 고가 더 높아요. 같은 마타가 있는 글러브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제트에서 제일 큰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바닥의 넓이도 얘가 더 넓어요. 네. 충분히 큰 사이즈의 글러브고 실 사이즈로 봤을 때 길이는 비슷한데 얘가 더 큰 글러브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제 오더 퀄리티를 원하신다. 저 오더처럼 배색이 들어간 걸 원하신다. 그리고 좀 킵 제품 중에서 정말로 킵 제품을 원하신다라면 캐나디안 킵이라고 나온 이 제품도 가죽 물성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글러브라는 거. 그래서 이게 세일 나오면 외야 글러브를 선택하시는 분들에서 좋은 픽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물론 저는 이런 게 좋습니다. 어센틱이 좋습니다. 아니면 전 미제 쪽이 좋습니다 하면 이거 쓰시면 돼요. 물성 자체가 이게 더 무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다라는 거. 하지만 얘는 좀 더 단단하다는 거. 그 차이만 보시면 되고 얘는 그리고 더블팜이라는 거. 그거 보시면 이 제품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롤링스를 치고 나가고 있어요. 자, 다음 편 예고해 드릴게요. 아하! 그래서 제가 이거 샀어요. 네. 제가 쓰려고 산 건 아니고 카페에서 이벤트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거 길들여서 판매하려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요 라인업이에요. 캐나디안 킵 라인업이에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바둑이 웹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둑에 윙팁이 들어갔어요. 근데 윙팁이 롤링스가 참 예쁘게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손을 넣었을 때 손등 저항감, 손가락 끝에 눌리는 저항감들도 없고요. 피팅감도 이런 슈어저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같은 얘도 12인치임에도 불구하고 피팅감을 봤을 때 얘가 더 손가락 피팅을 보면 얘가 좀 더 피팅감이 좋아요. 예. 그리고 팜 사이즈는 당연히 패턴이 다르니까 얘가 더 좁겠죠. 확실히 글러브 크기가 차이가 나죠. 자, 이 두 가지에다가 한 가지 더 비교할 거예요. 사람들이 참 롤링스 하면은 너무 많아요. 네. 소위 말하는 와규 모델. 얘도 써있기는 HOH라고 써있어요. 프리포드라고 안 써있고. 자, 일본 내수용 모델 중에서 라인업이 이 라인업도 있고 이 라인업도 있겠지만 이거 일본 내수용 라인업. 네. 금액대가 무려 53,000원의 소비세 별도짜리. 그래서 와규 라인업을 또 하나 리뷰해 드릴 거예요. 물론 일본 라인업에서도 프리퍼드 라인업이 있었어요. 근데 메드인 재팬 프리퍼드 라인업, 얘는 메드인 재팬 와규 라인업, 얘는 메드인 필리핀 일본 내수용 라인업, 얘는 메드인 필리핀 미국 라인업. 이렇게 해서 있지만 일단 이 투스글러브 이 세 종류. 네. 자, 롤링스라는 브랜드가 이 마크로 나오면서 좀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나오는데, 이게 윌슨 같은 경우는 일본 내수용 같은 경우는 윌슨 스태프 해가지고 마크가 틀리잖아. W 마크가 들어가는데 방패 모양의 이렇게 W 마크가 들어가는데 롤링스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같은 롤링스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세 제품의 차이도 다음번 영상에서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내가 선호하는 가죽 스타일이나 패턴들을 좀 선택하는 부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넘버세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